자, 이번에는 소와 이어서 우리 순환입니다. 자, 이 순환에서는 우리 혈액과 심장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이 어떻게 우리 순환되어지면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순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을 준비하던 이 생물에 대한 부분 중에서 동물과 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공부할 때 구조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순환입니다. 근데 순환은 우리가 전체 흐름만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알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순환의 첫 번째 파트, 순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는 바로 혈액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피를 뽑아서 우리가 실험관에 넣고 이거를 가만히 놓아두면 한 15분이 정도 이게 지났을 때 위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샛노란색의, 자, 우리가 이것을 샛노란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뭐 조금 쉽게 설명하면 오줌 색깔? 자, 그 다음에 이 샛노란색의 우리가 혈장이라는 부분과 그 밑에 우리가 약간 피가 응고되어진 것처럼 굳어 있는 모양의 혈구로 나뉘어지게끔 되어집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이 혈장은 전체 부분의 55%, 그 다음에 혈구는 전체 부분의 나머지 45%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혈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양을 갖다 차지하는 건 바로 물이에요. 자, 물이 전체 혈장 성분의 90%를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혈장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하느냐 하면 혈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도 운반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고 난 뒤에,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여기에 있는 혈장을 통해서 운반해요. 자, 그리고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여기서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우리 혈소판과 같은 혈구도 운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우리가 여기서 운반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살짝 지우고, 자, 노폐물까지 우리가 뭐 한다? 운반하는 역할을 바로 여기 있는 혈장이라는 부분이 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바로 산소를 갖다가 운반시켜주는 바로 혈구, 그것도 적혈구예요. 자, 근데 이 혈구라는 것은 우리가 적혈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우리가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자, 내 몸에 들어온 우리가 균, 세균을 갖다가 앙흥 하고 잡아먹는 바로 식균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혈소판에 대한 이 부분은, 자, 내가 여기 상처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처가 나면 피가 흘러나오죠. 그 피가 흘러나올 때 이 상처가 난 부분에 딱지가 생기게끔 되어집니다. 바로 그 딱지, 즉 혈액을 갖다가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혈소판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혈구에 대한 부분의 그림을 갖다 그려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끔 되어지는데, 이때 지금 이렇게 하얀색의 우리가 뒷부분에 핵이 들어있는, 자, 이것은 그렇죠, 백혈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반형의 모양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적혈구. 자, 그 다음에 우리 별표처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나중에 그 다음에 진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바로 혈소판입니다.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담겨져 있는 이 바닥은 바로 혈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이 부분의 구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간단한 기능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화시켜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얼른 또 지우고 와야죠. 자.
자, 여러분들 그림창을 그렸죠. 좀 신경 좀 썼어요.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아까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알면 나중에 어려운 개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짚어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적혈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하필이면 우리가 붉은색인가? 그거는 화성의 표면이 붉은색, 산화의 우리가 모래 색깔이 붉은색인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바로 산화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면 철분 냄새가 나는 것, 쇠 냄새가 나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그 철을 가지고 있는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헤모글로빈의 색깔은 우리가 붉은 색깔을 갖다가 띄어요. 붉은색 단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색깔이 우리가 붉은색으로 보여지게끔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단백질이 파란색 단백질이라면 우리 피 색깔은 파란색일 거예요. 혹시 파란색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생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먹잖아요. 뭐 먹냐면 문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그런 연체 동물들은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렇죠. 구리로 되어져 있는 부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구리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피의 색깔이 파란색을 띠게끔 되어진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두세요. 이런 동물들이 무슨 동물들이 있다고요? 바로 문어나 오징어와 같은 연체 동물들이 여기에 우리가 속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의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화학을 갖다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가 이온이니까 산소가 이가 음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갖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기 위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되어져 있는 성분 중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폐에 가서는 말이죠. 이게 적혈구 주변이 산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산소가 적혈구 쪽으로 이동을 갖다가 하지만 조직, 즉 우리가 기관 내에 있는 조직 세포에 가면 여기에 있는 적혈구 내의 산소가 바깥쪽 조직 세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네주고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산소를 주고받고 하는 이 작용을 무엇에 의해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산소가 많이 있는 곳으로부터 산소가 많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분압 차이에 의한 무슨 현상? 확산 현상에 의해서 바로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혈구 중에 하나인 백혈구는 적혈구가 가지고 있지 않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우리 핵이 있냐 물어보면 핵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백혈구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 나타나면 여기서 모양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변하게끔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발이 없으니까 가짜 발을 만들어서 바로 아메바 운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메바 운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던 백혈구가 막 이렇게 우리가 가면 거기 있던 세균이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바꾸면서 감싸 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균을 잡아먹는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식균 작용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균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 변기에 우리가 앉는 그 부분처럼 생겼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식균 작용이 모양이 이렇게 일어나서 백혈구의 형태가 우리가 변한다. 근데 백혈구의 숫자가 우리가 원래 일정한 숫자가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백혈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백혈병입니다.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유지되어져야 되는 숫자보다
더 많은 백혈구를 갖다 생산해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유익한 세균들마저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클린하게 깨끗하게 되어지죠. 그 백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자,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하고 기침하는 것마저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에서 우리가 그렇죠 접촉이 되지 않는 무균실에 우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고치려면 골수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에 맞는 골수를 넘겨받아서 백혈구를 생산해내야만 우리가 백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혈소판인데요. 이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어느 시간이 지나게끔 되어지면 또 신선하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그때 간과 지라라고 해서 우리가 왼쪽의 겨드랑이 아래쪽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지라가 있습니다. 지라. 근데 이 지라를 갖다 건너면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떨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지랄만 내죠. 근데 이 지랄만 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왜 나왔냐면 건드리면 진짜로 발광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갖다 보고서 만든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라라고 하는 이 기관은 여기 적혈구와 백혈구를 믹서기처럼 갈아서요. 혈소판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바로 간. 자, 그 다음에 지라. 자, 근데 간과 지라에서 만들어진 이 혈소판이 우리가 상처가 나게끔 되어지면 피가 자 이쪽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혈소판이 우리가 이와 같이 딱지를 갖다가 만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혈액이 응고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피가 더 이상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 보호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액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봤고요. 이제 심장의 구조와 혈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혈액에 대한 부분까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가자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